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7월의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을 때리는 빗소리가 도시의 소음을 거칠게 집어삼키고 있었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고여있던 끈적한 우울감마저 넘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민우, 올해로 32이 된 소설가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소설가라는 타이틀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실상은 2년째 단 한 줄의 문장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 채 모니터의 하얀 깜빡임 앞에서 매일같이 질식해가던 폐잔병이었으니까요. 영감은 메말랐고 감정은 건조한 모래처럼 바스라졌으며 여자와의 관계조차 의무적인 배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 지 오래였습니다. 모든 것이 회색빛 권태로 뒤덮인 나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왜 그 낡은 교회로 발길을 돌렸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운명이라기보다 차라리 거부할 수 없는 인력이자 본능적인 도피였습니다. 무작정 우산도 없이 캔맥주를 사러 편의점에 다녀오던 길, 갑작스레 쏟아지는 폭우를 피하기 위해 뛰어들듯 들어선 곳은 도시 외곽, 재개발을 앞두고 시간이 멈춘 듯한 골목 어귀의 붉은 벽돌 교회였습니다. 십자가 탑의 페인트가 벗겨져 흉물스럽기보다는 처연해 보이는 그런 곳이었죠. 기익. 녹슨 경첩이 비명처럼 울리며 육중한 나무 문이 열렸습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선 순간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기의 층이 저를 감쌌습니다. 눅눅한 습기 사이로 수십 년 묵은 참나무 의자 냄새, 희미하게 타오르는 촛농 냄새, 그리고 오래된 성경책에서 나는 누런 종이 냄새가 뒤섞여 묘한 안식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성스럽다기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사람의 채취처럼 쿰쿰하고 아늑했습니다. 저는 젖은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 넘기며 예배당 맨 뒷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셔츠가 등짝에 차갑게 달라붙어 소름이 돋았지만 묘하게도 그 차가움이 멍해 있던 정신을 날카롭게 깨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무미건조했던 시야에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 여자의 뒷모습이 강렬하게 박혀 들어온 것은 오후 예배 시간이라 그런지 신자들은 듬성듬성 앉아 있었고 강단에 선 늙은 목사님의 설교는 자장가처럼 나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오직 한 곳, 앞줄에서 세 번째, 오른쪽 끝에 홀로 앉은 그녀에게 고정되어 움직일 줄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깊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의 나이는 62. 환갑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세상이 규정한 나이라는 무의미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자 드러난 하얀 목덜미. 검은색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틀어 올린 탓에 그 선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비껴간 듯 매끄러운 그 곡선 위로 검은색 미사포 베일가 흘러내려 좁은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둠침침한 교회 조명 아래서 오직 그 목덜미 부분만 하이라이트 조명을 비춘 듯 창백하고도 눈부시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깍지를 끼고 있었는데 간절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참을 수 없는 격정 때문인지 가녀린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꿀꺽. 저도 모르게 목울대가 크게 움직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름답다. 단순히 예쁘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성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배덕감을 자극하는 기묘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이면서도 꼿꼿하게 허리를 세운 자세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속세의 때가 묻지 않은 성녀 같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깊은 죄를 고백하고 있는 죄인 같은 이중적인 매력. 아멘. 설교가 끝나고 통성 기도가 이어질 때 그녀의 입에서 작게 의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이 어찌나 맑고 동시에 물기를 가득 머금은 듯 처연하던지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살면서 숱한 여자를 만나봤고 자극적인 쾌락도 즐겨봤지만 그 뒷모습 하나와 목소리에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을 느낀 건 맹세코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절대 열어봐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를 앞에 둔 소년의 심정과도 같았습니다. 금지된 성역을 훔쳐보는 듯한 죄책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야릇한 흥분이 제 아랫배를 묵직하게 짓눌렀습니다. 예배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갈 때까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어날 수 없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녀의 앞모습을 확인하고 싶다는 욕망이 제 발을 묶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저런 뒷모습을 가진 여자는 도대체 어떤 눈빛을 하고 있을까? 저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입술은 어떤 모양일까? 그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아니, 제가 의도한 필연처럼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단정한 차콜 그레이 색상의 여름 정장 원피스.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치마 라인은 그녀의 몸매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듯 보수적이었지만 오히려 그 감춰진 실루엣이 상상력을 더 자극했습니다. 잘록하게 들어간 허리 라인과 꼿꼿한 자세는 20대 아가씨보다 더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예상대로 그녀는 쭈글쭈글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빚어낸 고고한 조각상 같았죠. 눈가에 자리 잡은 옅은 주름조차 흠이 아니라 그녀가 살아온 우아하고 깊이 있는 시간을 증명하는 장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강렬하게 사로잡은 건 그녀의 눈동자였습니다. 깊고 그윽한 검은 눈동자 속에는 텅 빈 우물 같은 고독이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가는 길목에 서 있는 저를 보고 멈칫하더니 이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청년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나긋나긋하면서도 차분한 목소리. 가까이서 들으니 빗소리보다 더 깊게 제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네.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피하러 잠시 들렀습니다. 방해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방해라니요. 비가 많이 오죠. 주님의 이끄심일 겁니다. 그녀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옅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훅 하고 그녀에게서 끼쳐오는 향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흔한 싸구려 향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고급 비누 냄새와 비에 젖은 흙내음, 그리고 말린 장미꽃에서 날법한 쌉싸름한 향기가 뒤섞인 묘한 살레음이었습니다. 그 향기가 제 코 속을 파고들어 폐부 깊숙한 곳까지 번지는 느낌에 저는 순간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푸근한 어머니의 냄새가 아니라 아직 시들지 않은 여자의 냄새라는 것을요. 남자를 긴장하게 만드는 페로몬 섞인 향기였습니다. 우산 없죠? 그녀의 시선이 비에 젖어 투명하게 비치는 제 흰 셔츠에 머물렀습니다. 빗물에 젖어 속살이 은은하게 비치는 제 가슴팍을 그녀의 시선이 느릿하게 훑고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젖은 손바닥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듯한 끈적한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에 반응하듯 유두가 딱딱하게 굳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팔짱을 꼈습니다. 제 몸이 멋대로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이 당혹스러웠습니다. 네, 편의점 가는 길이라 미처 챙기질 못했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써요. 저도 저 아래 정류장 근처까지 가니까. 거절해야 했습니다. 예의상으로라도 그래야 했습니다. 낯선 할머니의, 아니, 낯선 여인의 우산 속에 들어간다는 건 너무나 위험한 초대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제 입술은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움직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세 좀 지겠습니다. 검은색 2단 자동 우산 하나. 그 작은 공간에 성인 남녀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빗소리만이 가득한 우리 둘만의 작은 돔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마치 우리를 고립시키려는 듯 더욱 거세게 두들겨댔습니다. 밖에는 비가 퍼붓고 있었고 필연적으로 우리는 어깨를 맞대야 했습니다. 타인의 체온. 그것도 예순이 넘은 여자의 체온이 이렇게 뜨겁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녀는 제 왼쪽, 저는 그녀의 오른쪽.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제 팔뚝과 그녀의 둥근 어깨가 스치고 부딪혔습니다. 얇은 여름 정장 원단 너머로 전해지는 그녀의 살결은 놀라울 만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제가 들겠습니다. 키가 큰 제가 우산을 받아들려 하자 우산대를 잡고 있던 그녀의 손 위로 제 손이 포개졌습니다. 아! 그녀가 짧게 탄성을 내뱉으며 흠칫 몸을 떨었습니다. 비에 젖어 차가운 그녀의 손과 긴장으로 뜨거워진 제 손. 그 극명한 온도 차이가 만들어낸 감각은 마치 정전기처럼 찌릿하게 전신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바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주 찰나 약 1초 정도.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제 손등을 스치듯 머물다 천천히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 불에 댄 듯 화끈거렸습니다. 손등에서 시작된 열기가 팔을 타고 올라와 심장을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참 따뜻하네요, 청년. 그녀는 앞만 보고 걷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흘려들을 수도 있었겠지만 제 귀에는 그 떨림이 너무나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도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남자와의 이 좁은 밀실 같은 동행에 그녀 역시 여자로서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권영숙입니다. 여기 앞 사거리에서 작은 꽃집을 해요. 이민우입니다.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작가 선생님이시구나. 어쩐지 눈빛이 남다르다 했어요. 뭔가 슬퍼 보이기도 하고 뜨거워 보이기도 하고. 눈빛. 그녀가 제 눈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말에 심장이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슬프고도 뜨겁다는 말, 그건 바로 지금 그녀를 바라보는 제 욕망을 꿰뚫어 본 말이 아닐까요? 저는 일부러 우산을 그녀 쪽으로 더 기울였습니다. 제 왼쪽 어깨가 빗물에 젖어 들어가는 건 상관없었습니다. 이 좁은 공간 안에서 훅훅 끼쳐오는 그녀의 숨소리와 살냄새가 제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으니까요. 비는 더 거세졌고 우리는 점점 더 밀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허벅지 옆면이 스치고 팔이 부딪혔습니다. 그때마다 그녀에게서 나는 그 묘한 꽃향기가 진해졌다가 옅어지기를 반복하며 저를 홀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늪에 빠지듯 저는 그녀의 분위기에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정류장이 아닌 낡은 상가 건물의 1층 꽃집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에덴 꽃집. 간판은 빛발에 낡았지만 쇼윈도 안은 싱그러운 초록색 식물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비에 다 젖었네. 세상에. 우산을 나한테 씌워주느라 다 젖었어. 아이고. 그녀가 젖어버린 제 왼쪽 어깨와 팔을 보며 진심으로 안타까운 듯 탄식했습니다. 그녀의 하얀 손이 무의식적으로 제 젖은 셔츠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축축한 천의 감촉과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냥 보내면 내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어요. 작가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집이 바로 근처인걸요. 들어와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고 가요. 수건도 줄 테니 좀 닦고. 감기 들라. 내가 미안해서 그래. 그것은 단순한 호의였을 겁니다. 독실한 신자로서 베푸는 자비심 혹은 아들벌 되는 청년에 대한 모성에 섞인 걱정이었겠죠. 하지만 제 귀에는 그 말이 마치 금단의 구역으로 들어오라는 뱀의 유혹처럼 들렸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시는 예전에 그 건조했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숨막히는 긴장감의 끝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폐가 되지 않는다면 염치불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딸랑. 맑은 종소리와 함께 꽃집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훅 하고 밀려오는 공기는 바깥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높은 습도와 온갖 꽃들이 뿜어내는 농밀한 향기가 뒤섞여 머리가 어지랄 정도로 진했습니다. 백합, 장미, 프리지어. 수만 가지 꽃들의 생식기가 뿜어내는 노골적인 생명의 냄새. 흙냄새와 물비린내, 그리고 달콤한 꽃향기가 엉겨붙은 그곳은 마치 그녀의 자궁속처럼 아늑하고도 은밀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가게 안은 어두웠습니다. 흐린 날씨 탓에 내부는 더욱 어둑어둑했고 그녀는 굳이 환한 조명을 켜지 않았습니다. 오직 식물 생장용 보라색 조명만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어 몽환적이고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찰칵. 그녀가 문을 잠그고 팻말을 클로즈로 돌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우리 둘을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감옥의 빗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이곳엔 저와 그녀 단둘뿐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안에서 수건 좀 가져올게요. 그녀가 안쪽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저는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어 살짝 비치는 그녀의 원피스 등 라인이 아찔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엉덩이의 굴곡을 따라 흐르는 옷감이 숨막히도록 관능적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하얀 수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걸로 좀 닦아요. 머리랑 어깨랑. 옷이 다 젖어서 어쩌나. 그녀가 제게 다가와 수건을 건네려다 멈칫했습니다. 젖어서 투명하게 살에 달라붙은 제 셔츠. 그 위로 드러난 탄탄한 가슴 근육과 복근의 윤곽. 그리고 차가운 빗물에 자극받아 도드라진 유두. 그녀의 시선이 제 몸을 노골적으로 훑고 지나갔습니다. 아주 잠시였지만 그 눈빛은 인자한 권사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굶주린 남자의 육체를 갈망하는 암컷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외로웠던 겁니다. 남편이 있는지 사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남자의 손길을 타지 않은 메마른 땅 같았던 그녀가 이 비 오는 날 낯선 남자에게서 풍기는 젊은 수컷의 냄새에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던 거죠. 감사합니다. 제가 수건을 받으려 손을 뻗는 순간 우리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얽혔습니다. 이번엔 스치는 것이 아니라 수건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손을 꽉 잡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약 3초간의 무거운 정적. 들리는 건 오직 창문을 때리는 거친 빗소리와 거칠어진 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민우 씨, 라고 했죠? 그녀가 젖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를 올려다보는 그녀의 하얀 볼 위로 붉은 홍조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요염하고 자극적이던지 당장이라도 그녀를 끌어안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주먹을 꽉 쥐어야 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네, 여사님. 그냥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 남들 없을 때는. 여사님은 너무 멀게 느껴지니까. 그 말은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관계가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날 것이라는 위험하고도 달콤한 경고였죠. 어머니뻘인 여자에게 누나라니. 그 배덕적인 호칭이 주는 짜릿함이 전신을 휘감아 돌았습니다. 사회적 금기를 깨트리자는 은밀한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수건을 잡은 채로 그녀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뼘.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제 턱 밑에 닿을 거리였습니다. 그녀에게서 나는 젖은 꽃향기가 저를 질식시킬 듯 덮쳐왔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누님. 제가 낮게 속삭이자 그녀가 가늘게 떨리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묻고 있었습니다. 정말 선을 넘을 거니? 라고. 하지만 그녀의 발끝은 도망가지 않고 제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이성의 끈 중 하나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리는 듯 했습니다. 꽃집 안 가득한 꽃향기가 마치 최음제처럼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리 줘요. 내가 해줄게. 그녀, 아니 영숙 누님이 제 손에 들린 수건을 뺏어 들었습니다. 거부할 새도 없이 그녀의 하얀 손이 제 젖은 머리카락 위로 올라왔습니다. 수건이 머리를 감싸고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두피를 꾹꾹 누르며 물기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일상적인 행위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가장 에로틱한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팔이 움직일 때마다 젖은 원피스 소매 끝으로 가느다란 손목이 드러났고 그곳에서 풍기는 비누 향기가 제 코끝을 간지럽혔기 때문입니다. 아직 젊어서 그런가. 머리숱도 많고 머리카락이 참 억세네.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제 머리를 닦아주던 그녀의 손길이 점차 느려지더니 수건을 쥔 채로 제 뺨을 타고 내려와 목덜미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까웠습니다. 제 앉은 키와 서 있는 그녀의 허리 높이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제 시선 정면에는 그녀의 복부가 조금만 고개를 들면 잘록한 허리와 그 위로 솟아오른 가슴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얇은 원피스는 그녀의 몸에 제2의 피부처럼 달라붙어 속옷의 라인까지 흐릿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레이스 장식이 달린 브래지어의 굴곡이 숨을 쉴 때마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도 제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미세하게 한 걸음 더 제 무릎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다 닦았어요. 이제 좀 뽀송해졌네. 그녀가 수건을 내리며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보라색 식물 생장등 조명 아래서 그녀의 얼굴은 몽환적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위태로웠습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갈구하는 것 같기도 한 젖은 눈동자. 그녀의 손이 제 젖은 셔츠 단추로 향했습니다. 이것도 젖어서 축축하잖아요. 벗어서 좀 말려야. 말끝을 흐리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유혹이었습니다. 손님에게 옷을 벗으라고 권하는 주인이라니. 하지만 그 손길은 단호하지 못하고 허공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망설임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충동적으로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누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녀의 손목은 놀라울 정도로 가늘었고 맥박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제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은 채 천천히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툭, 툭. 단추가 풀릴 때마다 그녀의 시선이 제 드러난 쇄골과 가슴팍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녀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마지막 단추를 풀고 젖은 셔츠를 벗어젖히자 맨살에 닿는 차가운 공기보다 그녀의 뜨거운 시선이 먼저 제 몸을 감쌌습니다. 차 좀 마셔요. 몸 녹이게. 그녀가 황급히 몸을 돌려 안쪽 간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도망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젊은 육체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버거웠던 걸까요? 아니면 끓어오르는 욕망을 들킬까봐 두려웠던 걸까요? 잠시 후 그녀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머그잔 2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허브티였습니다. 향긋한 카모마일 향이 꽃내음과 섞여 묘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가게 구석에 놓인 작은 원형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갔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찻잔을 감싸 쥔 그녀의 양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 가고 나서는 그냥 꽃만 보고 살았어. 교회 가고 꽃 다듬고 밥 먹고 자고. 그게 다였어요. 내 인생에 여자라는 건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지. 말라비틀어진 드라이플라워처럼. 그녀가 자조적인 미소를 지으며 찻잔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아니 민우 씨 뒷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우셨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싱그러워서, 나랑은 다르게 생명력이 넘쳐 보여서 부러웠나 봐요. 아니, 탐이 났던 건가?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과 욕망이 반반씩 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을 견뎌온 여자의 고백은 묵직하고도 처절했습니다. 제가 불편하십니까? 제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요. 불편한 게 아니라 무서워요. 내가 망가질까봐. 평생 지켜온 내 믿음이, 내 점잖은 껍데기가 당신 앞에서 와르르 무너질까봐. 그 말은 저에게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저에게 나를 무너뜨려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 위로 제 손을 겹쳤습니다. 그녀가 흠칫 놀랐지만 이번에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누님은 시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진짜입니다. 아까 교회에서 누님 목덜미를 봤을 때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제 도발적인 질문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만지고 싶다. 저 하얀 목덜미에 입 맞추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쨍그랑. 그녀의 손이 떨리면서 찻잔이 찻잔 받침에 부딪혀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콰르릉 하고 울리며 건물을 뒤흔들었습니다. 마치 신이 우리의 대화를 엿듣고 노한 것처럼. 하지만 그 천둥 소리조차 우리 둘 사이의 텐션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테이블을 돌아 제 의자 옆에 선 그녀.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우 씨, 나쁜 사람이네. 그녀의 손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서늘했던 그녀의 손바닥이 금세 뜨거워졌습니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제 입술을 느릿하게 쓸었습니다. 거칠거칠한 제 입술 감촉을 확인하듯이 늙은 여자 놀리면 벌받아요. 벌. 달게 받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가 팔을 뻗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제 쪽으로 확 끌어당겼습니다. 악! 그녀가 짧은 비명을 지르며 제 허벅지 위에 털썩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해서 버둥거렸지만 저는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제 맨 가슴에 그녀의 옷 입은 가슴이 맞닿았습니다. 얇은 원피스 너머로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쿵, 쿵, 쿵. 제 심장 박동과 그녀의 박동이 하나로 겹쳐지며 공명했습니다. 이러지 마요. 누가 보면. 문 잠갔잖아요. 아무도 못 봅니다. 하느님이 보시잖아. 하느님도 오늘 같은 비 오는 날은 눈 감아 주실 겁니다. 저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며 젖어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드러난 그녀의 귓불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곳에 입술을 갖다 대고 뜨거운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흐. 그녀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의 몸이 활처럼 휘며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비누 냄새와 살냄새가 폭발하듯 제 코를 찔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턱을 잡아 고개를 돌리게 했습니다. 흔들리는 눈동자. 공포와 기대가 뒤섞인 그 눈을 마주보며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깃털처럼 가볍게. 그녀의 입술은 말랑하고 따뜻했습니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러운 감촉이었습니다. 제가 살짝 입술을 머금자 그녀가 흠칫하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더 과감하게 입술을 벌리고 혀끝으로 그녀의 입술 틈을 건드리자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치 꽃봉오리가 열리듯 그 순간 빗장이 풀렸습니다. 가벼웠던 입맞춤은 순식간에 질척하고 탐욕스러운 키스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팔이 제 목을 감싸 안았고 제 손은 그녀의 등과 허리를 거칠게 더듬었습니다. 응. 그녀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그 서툴미 오히려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갈증을 해소하려는 사람처럼 그녀는 제 혀를 필사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타액이 섞이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은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원피스 지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 달린 지퍼를 천천히 내리자 찌익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등판이 드러났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닿자 그녀가 몸을 부르르 떨었지만 입술은 떼지 않았습니다. 키스는 영원처럼 이어졌습니다. 숨이 차올라 입술을 떼었을 때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은빛 실 같은 타액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풀려 있었습니다. 그 고상하던 권사님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욕망에 젖은 한 여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 미쳤나 봐. 그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 어깨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이 나이에 아들 같은 사람한테 안겨서 내가 미쳤지.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누님이 이렇게 뜨거운데. 저는 그녀의 귓불을 잘근 깨물며 원피스 어깨 끈을 옆으로 밀어내렸습니다. 옷이 흘러내리며 그녀의 하얀 어깨와 쇄골 그리고 가슴의 윗부분이 드러났습니다. 나이가 무색할 만큼 고운 피부였습니다. 오히려 젊은 여자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완숙한 부드러움과 탄력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제가 손바닥으로 그녀의 어깨를 쓸어내리자 그녀가 제 손길을 따라 고개를 젖혔습니다. 아, 민우 씨. 그녀의 입에서 제 이름이 불릴 때마다 척추를 타고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제 맨 가슴을 손톱으로 살짝 긁으며 본능적으로 더 깊은 접촉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꽃집이잖아.
그녀가 몽롱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꽃들도 비를 맞아야 피잖아요. 저는 그녀를 안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가 반사적으로 제 허리에 다리를 감았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리고 대담해서 저는 다시 한번 흥분했습니다. 그녀를 안은 채로 저는 가게 안쪽 좀 더 어두운 곳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닥에 깔린 러그 위로 그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주변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가득했고 보라색 조명은 우리를 비현실적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었습니다. 꽃향기가 진동하는 바닥에 누운 그녀는 그 자체로 가장 화려하게 피어난 꽃 같았습니다. 불 끄지 마요. 제가 조명을 끄려 하자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보고 싶어. 당신 몸도.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도. 그녀의 그 한마디는 저의 이성을 완전히 날려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60년을 지켜온 도덕과 관념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싶다는 그 욕망. 그것은 저의 소설가적 기질을 자극하는 동시에 수컷으로서의 정복욕을 극대화했습니다. 저는 그녀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녀의 원피스는 이미 허리까지 말려 올라가 있었고 스타킹에 쌓인 그녀의 다리가 제 허리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것은 저를 위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우리는 정말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기도했어요. 이런 날이 오기를. 하나님께는 죄송하지만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다시 여자가 되고 싶다고. 당신이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녀의 고백은 성스러웠고 동시에 음탕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불륜이라니. 이보다 더 배덕적인 상황이 또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녀의 입술을 다시 한번 삼켰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깊고 좀 더 아래로 내려갈 준비를 하면서 밖에서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져 창문을 깨부술 듯 두드리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그 소리마저 격렬한 행진곡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손끝이 그녀의 허벅지 안쪽을 파고들었습니다. 스타킹의 매끄러운 감촉 너머로 뜨거운 살결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흠칫하며 다리를 오므리려 했지만 저는 부드럽게 그녀의 무릎을 벌려 제 어깨에 걸쳤습니다. 보지 마요. 주름지고 미울 텐데. 그녀가 부끄러운 듯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손목을 잡아내리고 붉게 달아오른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 어떤 꽃보다 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흥분으로 붉게 물든 그녀의 피부, 가파르게 오르내리는 가슴,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 모든 것이 세월의 깊이만큼이나 농염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여 그녀의 목덜미부터 쇄골, 그리고 가슴골을 따라 입을 맞추며 내려갔습니다. 제 입술이 지나가는 곳마다 그녀의 몸이 움찔거리며 반응했습니다. 거기는.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신음소리가 빗소리와 섞여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아픔인지 쾌락인지 모를 표정을 지으며 그녀는 60년 만에 처음으로 껍데기를 벗어던진 날것의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꽃집 안의 습도는 최고조에 달했고 우리의 몸은 땀과 빗물로 뒤범벅되어 미끄러웠습니다. 마침내 제가 그녀의 가장 은밀한 곳에 손을 뻗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권사님도 꽃집 주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받고 싶은 뜨거운 피가 흐르는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꽃집 바닥 거친 질감의 러그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숨결을 탐닉하고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보라색 식물 생장등만이 켜진 이 작은 공간은 태초의 에덴 동산처럼 습하고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정직했고 동시에 처연하도록 아름다웠습니다. 늙어서 볼품없다며 살 가죽이 늘어졌다며 부끄러워하던 그녀의 말과는 달리 제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녀의 피부는 팽팽하게 긴장했고 세포 하나하나가 20대 시절의 기억을 되살리듯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권사님, 어머니,
미망인이라는 이름으로 억눌러왔던 본능의 거대한 댐이 무너지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순수하면서도 농염한 정제되지 않은 날 것의 열정이었습니다. 민우 씨, 나 이상해. 몸이. 내 몸이 아닌 것 같아. 그녀가 몽롱하게 풀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헐떡였습니다. 땀과 타액으로 젖은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이 하얀 얼굴과 목덜미에 어지럽게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떼어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제 어깨를 움켜쥐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제 등 근육을 파고드는 알싸한 통증조차 저에게는 쾌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누님입니다. 저는 땀에 젖은 그녀의 귓가에 뜨거운 숨을 불어넣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 언저리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얇은 슬립 하나만 걸친 채 드러난 그녀의 가슴은 빗소리에 맞춰 쿵, 쿵, 쿵 뛰는 심장 박동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고급 비누 향과 섞인 그녀 특유의 쌉싸름한 살레음, 그리고 흥분했을 때만 맡을 수 있는 비릿하고도 달콤한 페로몬 향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아, 으흑. 하나님. 제가 그녀의 예민한 곳을 입술로 집요하게 괴롭히자 그녀의 입에서 신음과 기도가 뒤섞인 기묘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움에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힐 지경이었지만 다리는 본능적으로 제 허리를 더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스타킹에 감싸인 그녀의 다리가 제 맨살을 스칠 때마다 느껴지는 까슬하면서도 부드러운 이질적인 감촉이 척추를 타고 뇌까지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참지 마세요. 소리 질러도 됩니다. 이 빗소리가 우리 죄를 다 덮어줄 겁니다. 하읍, 민우 씨. 제발. 더. 나를 망가뜨려줘. 그녀가 애원하듯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더 깊은 곳, 더 뜨거운 곳을 원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저 역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소설가로서의 이성적인 사고는 마비되었고 오직 눈앞의 여자를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수컷의 원초적인 정욕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다리 사이로 자리를 잡고 그녀의 젖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공포와 기대, 수치심과 희열이 뒤엉킨 그 복잡한 눈동자.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묵직하게 그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흐으. 그녀가 고개를 뒤로 젖히며 비명에 가까운 탄성을 질렀습니다. 좁고 뜨거운 내벽이 저를 꽉 물어왔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아무도 찾지 않아 닫혀있던 고대의 신전문이 열리는 느낌.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삽입이 아니라 그녀의 고독했던 10년의 세월 속으로 그 메마른 삶의 한복판으로 제가 비집고 들어가는 것 같은 엄숙한 감각이었습니다. 아파요? 멈출까요? 그녀의 미간이 고통으로 찌푸려지는 것을 보고 제가 멈칫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땀에 젖은 손으로 제 뺨을 감싸주었습니다. 눈가에 고인 눈물이 보라색 조명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며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에요. 멈추지 마요. 제발. 나를 가득 채워줘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껍데기가 아니라 여자라는 걸 느끼게 해줘요. 그녀의 말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시들어가던 꽃이 마지막 생명력을 태우기 위해 물을 갈구하듯 그녀는 저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 처절한 간절함에 가슴이 찡해오면서 동시에 더 강렬한 소유욕이 불타올랐습니다. 저는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잡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파도처럼 부드럽게, 점차 폭풍우처럼 격렬하게. 철썩 찌걱. 살과 살이 부딪히는 원초적인 마찰음과 체액이 섞이는 질척한 소리가 창밖에 거친 빗소리와 묘한 화음을 이루며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신음소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듯 본물 터지듯 흘러나왔습니다. 민우 씨. 아, 작가님. 나 어떡해. 그녀는 쾌락에 겨워 제 이름을 부르다 다시 존칭을 쓰다 횡설수설했습니다. 60년의 교양이 무너지고 본능만이 남은 그녀의 모습은 제가 본 그 어떤 장면보다 에로틱했습니다. 저 역시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숙 씨. 영숙아. 호칭은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뻘인 여사님도 믿음 좋은 권사님도 아닌
그저 내 밑에서 울고 있는 한 여자로서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녀 역시 그 반말 섞인 호칭에 전율하며 제 목을 끌어안고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우리는 폭우 속에서 서로를 탐닉하는 두 마리의 짐승이었습니다. 죄책감 따위는 빗물에 씻겨 하수구로 내려간 지 오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곳은 우리만의 성역이자 타락한 낙원, 에덴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가게 안은 우리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열기로 후끈 달아올라 쇼윈도 유리창에 뿌옇게 김이 서릴 정도였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들여다보려 해도 절대 볼 수 없는 완벽한 밀실이 완성된 셈입니다. 민우 씨, 나갈 것 같아요. 하늘이 노래져. 아! 그녀의 손톱이 제 등짝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맺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화로처럼 튀어오르며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고 뜨거운 내벽이 저를 끊어낼 듯 무섭게 조여왔습니다. 절정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10년 만에 어쩌면 평생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오르가슴일지도 몰랐습니다. 같이 가요. 누님. 저 역시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며 그녀의 가장 깊은 곳, 자궁 입구까지 닿을 듯 찔러 올렸습니다. 그녀가 자지러지듯 고개를 젖히며 입을 벌렸지만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전멸하는 느낌. 뇌세포 하나하나가 폭죽처럼 터져나가는 듯한 쾌락과 함께 저는 그녀의 몸 안 깊숙이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제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제 뜨거운 파동이 그녀의 내벽을 적시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흐. 그녀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그녀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거대한 쾌락과 감정의 해일이 덮쳐와서 몸이 감당하지 못해 터져나오는 카타르시스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몸의 일부가 그녀 안으로 퍼져나가는 감각,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감각. 그것은 단순한 성행위를 넘어선 영혼의 뒤섞임이었습니다. 우리는 땀과 정액 그리고 눈물로 뒤범벅된 채 서로를 부서질 듯 끌어안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건 오직 서로의 미친 듯한 심장 소리와 점차 잦아드는 빗소리뿐이었습니다. 격정의 파도가 지나가고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옆으로 누웠지만 그녀를 안은 팔은 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베고 누워 가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보라색 조명 아래 드러난 그녀의 나신. 복부에는 출산과 세월의 흔적인 튼살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가슴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옆으로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이 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흔적들이 그녀가 살아온 치열한 인생의 훈장처럼 그리고 저라는 남자를 받아들인 여자의 역사처럼 느껴져 경외심마저 들었습니다. 보지 마요. 제 시선을 느낀 그녀가 황급히 흘러내린 옷가지로 가슴과 배를 가리려 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터질 것 같아 보였습니다. 늙은 몸. 쭈글쭈글하고. 흉하죠? 환상이 다 깨졌을 거야. 그녀가 자조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다시 현실로 돌아온 60대 여인의 불안감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내리고 그녀의 배 위에 제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체온을 전하며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요. 아름답습니다. 거짓말. 진짜입니다. 당신의 이주름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너무나 야하고 또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본 그 어떤 젊은 여자보다 더. 저는 진심을 담아 그녀의 이마, 눈가 그리고 입술에 쪽쪽쪽 소리가 나게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주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몸만 섰고 끝나는 관계가 아님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지더니 제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작게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죽기 전에 이런 기분. 다시는 못 느낄 줄 알았는데. 그녀의 고백은 슬프고도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옷을 추스르고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지와 흔적들을 치우는 동안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장 친밀했던 순간 직후에 찾아오는 어색함. 창밖을 보니 어느새 그 기세 좋던 폭우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서쪽 하늘에 붉은 노을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쳤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서글프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이 비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켜준 유일한 결계였는데 그 보호막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냉혹한 도덕과 윤리의 잣대가 들이닥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시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리 그녀의 표정에는 깊은 근심과 복잡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비가 그쳤네요. 그녀가 창밖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마치 사형 선고를 앞둔 죄수의 미소처럼 처연했습니다. 네. 거짓말처럼 개었네요. 민우 씨도 이제 가야겠죠? 그녀의 질문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룻밤에, 아니 한낮의 꿈처럼 이 모든 것을 흘려보내고 다시 그 고상하고 외로운 권사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물었습니다. 제 물음에 그녀는 한참 동안 대답 없이 찻잔 속의 허브티만 바라보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꽃집 벽에 걸린 낡은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우리를 재촉하듯 울려 퍼졌습니다. 우린 너무 달라요. 나이도 사는 세상도. 그녀가 어렵게,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일은 하나님이 내 마지막 기도에 응답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게요. 평생 잊지 못할 기적 같은 추억. 하지만 이걸 계속 욕심내면 그건 죄가 될 거예요. 당신한테도 나한테도. 누님, 민우 씨, 당신은 창창한 젊은 작가잖아요. 나 같은 할머니 만나서 인생 꼬이면 안 돼. 사람들이 알면 손가락질해요. 당신은 변태 소리 들을 거고 나는 주책 맞은 늙은이 소리 들을 거야. 그녀의 말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서 읽었습니다. 가지 마, 계속 나를 안아줘라고 외치는 소리 없는 비명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가 놀란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죄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2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누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고. 우리가 서로를 원하는데 세상의 손가락질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지만 제 소설 속 주인공들은 세상과 싸우다 죽더라도 사랑을 택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당신을 그 건조하고 외로운 곳에 다시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제 뜨거운 고백에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성과 본능 사이에서 그녀는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그녀가 다시 제 앞에 섰을 때 그녀의 손에는 작고 낡은 은색 열쇠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가게 뒷문 열쇠예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아 펼치고 그 위에 차가운 열쇠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가락을 접어 열쇠를 꼭 쥐게 만들었습니다. 앞문은 사람들 눈이 많아서 안 돼요. 하지만 건물 뒤편 주차장 쪽 쪽문은 CCTV도 없고 사람들도 잘 안 다녀요. 그녀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서 속사포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가게 정기 휴무일이라 직원도 안 나오고 나 혼자 나와서 꽃 정리해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화분들이 물을 많이 먹어서 무거워지거든요. 나 혼자 들기 힘드니까. 그때 와서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것은 그녀만의 방식대로 건넨 가장 은밀하고도 대담한 허락이었습니다. 사랑한다. 사귀자는 직접적인 말 대신 언제든 남들 몰래 자신을 찾아와 안아달라는 구실과 열쇠를 준 것입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열쇠를 쥔 손을 꽉 쥐며 그녀의 허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네. 비가 오든 안 오든 매주 월요일마다 오겠습니다. 무거운 화분은 제가 다 들겠습니다. 그리고 누님도 제가 안아드리겠습니다. 후훗. 허리 다칠라. 나 무거운데. 그녀가 제 품 안에서 쿡쿡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10년은 젊어진 듯 소녀처럼 맑고 가벼웠습니다. 처음 교회에서 보았던 그 무겁고 고독했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고 사랑에 빠진 여자의 설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게를 나설 때 거리는 비냄새와 흙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릉덩이에 비친 세상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셔츠 깃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진한 꽃향기가, 제 손가락 끝에는 그녀의 은밀한 채취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차가운 열쇠의 감촉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기다림이 이토록 설레는 감정이라는 것을 정말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2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하얀 모니터의 깜빡임이 오늘은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녀의 하얀 목덜미, 빗소리에 묻힌 신음, 그리고 우리의 타락하고도 성스러운 사랑 이야기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첫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해 여름 폭우는 신성한 교회를 적셨고 나는 금단의 정원에 발을 들였다. 세상은 그것을 타락이라 불렀지만 나에게 그곳은 평생 찾아 헤매던 에덴이었다. 메말랐던 제 영혼에 비가 내리고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저의 뮤즈이자 연인이자 저를 절망에서 건져 올린 구원자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다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이제 저에게 비는 우울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녀를 만나러 가는 신호이자 우리 사랑의 배경음악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녀의 꽃집 뒷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녀는 어떤 표정으로 저를 맞이할까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요염하고 아름다운 권사님이 그곳에 있겠죠. 보라색 조명 아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탐하며 신에게 용서를, 아니 축복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미 응답받았으니까요.